43번입니다. 알루미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알루미늄은 위험물의 성격을 물어보는 위험물과 관련된 문제고, 알루미늄은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자, 제2류 위험물 중 품명은 금속분에 해당하는 500kg 물질입니다. 자, 우리가 위험물을 1류부터 6류까지 나누는데 그 위험물의 가나다순, 화학식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성격 순서대로 나누는 거예요. 2류에 모인 위험물들의 성격은 가연성인 고체입니다. 불에 탈 수 있는 고체만 모아놓은 게 2류 위험물이에요. 자, 알루미늄의 위험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른 2류 위험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할로겐 원소와 접촉 시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할로겐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17쪽,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서 한 줄 건너뛴 이쪽에 있는 것이 할로겐 원소예요. 자, 이 할로겐 원소는 전자 하나를 땡겨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가 지나간다 하면은 전자 하나를 뺏어오려고 엄청나게 시비를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로겐 원소가 알루미늄을 만나면 알루미늄한테 전자를 하나 뺏어오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공격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열로 인해서 자연 발화성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자연 발화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3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로겐 원소는 다른 애들한테 마이너스 전자 하나를 계속 받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고요. 자, 산과 반응한다. 산과 반응하면은 우리 피부에도 산성이나 염기성이 닿게 되면 굉장히 따갑고 아픕니다. 알루미늄도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산성이나 염기성이 닿게 되면 굉장히 상처를 입고 반응을 하고 그 상태가 변해버려요. 자, 산과 반응한다는 거는 물과 반응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금속은 산이나 물과 만나게 되면은 수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금속은 다 수소를 발생시킵니다. 알루미늄, 철분,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다 수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소 맞고요. 알루미늄은 발화하게 되면 다량의 열이 발생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 발화는 점화원이 없을 때 불이 붙는 온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제 불이 붙을 때, 연소할 때 다량의 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금속이 일단 불이 붙으려면 종이에 불 붙는 것보다 훨씬 뜨겁겠죠. 그래서 금속에 불이 붙는 거는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불 붙을 때 뭐 100도, 200도라면 금속을 녹이거나 금속에 불이 붙는다 하면은 뭐 700도씨에서 1000도씨까지 갈 정도로 금속에 불이 붙는 건 굉장히 높은 온도입니다. 자, 다음에 뜨거운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산화 알루미늄을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 초보자들이 엄청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알루미늄이 누구랑 반응한다고 했어요? 물하고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자, 알루미늄이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은 H2O를 H랑 OH로 나누게 되면은 이 OH가 이쪽으로 가서 붙는 게 반응이에요. 그리고 얘 하나만 따로 빠져나와서 수소가 발생한다고 했죠. 자, 이 설명처럼. 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산화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에 이렇게 돼가지고 Al2O3가 되는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화학이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쓰고 요거 이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얘는 알루미늄이에요. Al, 알루미늄. 주기율표 했으면 이거 알 수 있어요. 자, H2O는 우리 수도꼭지 물 틀면 나오는 그 물이에요. 자, 얘네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요렇게 바뀝니다. 이거 알루미늄이죠. 근데 물에서 얘네만 빠져나왔어요. 이 OH는 수산화예요. 수소랑 산소가 있죠. 그래서 얘네를 수산화 알루미늄이라고 부릅니다. 자, 얘가 왜 수산화 알루미늄이야 라고 생각이 되시면 아직 기초화학이 부족한 거라서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 이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H가 2개 있는 얘는 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O2는 물이 아니라 산소죠, 산소. 자, 그래서 알루미늄하고 산소가 만났기 때문에 산소 알루미늄, 뒤에서 앞으로 읽어서 얘가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자, 그러면 4번 왜 틀린 거예요? 자, 여기가 힌트입니다. 4번에 쓴 여기. 자, 뭔가 맞는 얘기 같은데 뭐가 틀렸다는 걸까요? 얘를 고쳐야 됩니다. 뭐가 나온다고 해야 돼요? 수산화 알루미늄과 수소를 발생한다고 해야 돼요. 이렇게 고쳐야 맞아요.
자, 지금 앞에 분이 말씀해 주신 것도 맞습니다. 산소와 반응해야 산화 알루미늄이 된다. 그래서 앞에 거를 고치면 산소가 되고요. 뒤에 거를 고치면 수산화 알루미늄이나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앞에 화학식이나 위험물들 이런 거 나오는 거랑 다르게 자, 옥내 저장소,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인데요. 건물 안에서 저장하는 곳이고요. 제조소 등 안에서 옥내 저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옥내 저장소는 그 앞에 저장소라고 화학회사면 붙어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사무직이 아니라면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다 옥내 저장소입니다. 근데 이 옥내 저장소에 어떤 위험물을 저장하게 되면 얘는 특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긴 건물 안에다가 150제곱미터마다 벽을 하나씩 더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벽을 하나씩 더 설치한다는 건 콘크리트로 발라가지고 아예 구역을 나누는 그런 공간을 하나씩 더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자꾸 공간을 나누고 면적을 좁게 하는 이유는 그 위험물이 특히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옥내 저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자, 지정과산화물입니다. 지정과산화물이 옥내 저장소에 들어갈 때 150제곱미터마다 벽을 만든다. 그러면 이 지정과산화물이 뭐냐? 지금 이 상태로도 이제 답은 찾을 수 있지만 지정과산화물이라는 건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격벽을 설치해야 되는 특히 위험한 위험물은 지정과산화물이고 이 지정과산화물은 제5류 위험물의 유기과산화물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5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답이 1번이 되는 이유는 요 숫자 때문입니다. 옥내 저장소를 150제곱미터마다 구획한다. 인화성 또는 발화성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 자,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 이렇게 되어 있는 법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용어 정의입니다. 자, 용어 정의에 뭐 지정 수량이라던가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이런 부분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위험물 기능사를 따면은 되게 회사에서도 우대해주고 취업할 때도 가산점도 주고 이렇게 해요. 위험물 기능사를 크게 5가지로 문제를 분류할 수 있다고 수업 시작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위험물은 왜 위험할까요? 자기 혼자 돌아다녀서 위험할까요? 위험물은 연소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불을 잘 끌려고 위험물을 공부하는 거고요. 이 위험물마다 서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1류부터 6류까지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물의 특성에 대해서도 시험을 보는 거고 위험물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허가받은 장소에서 쓰기 때문에 제조소 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기타적인 부분은 법령을 통해서 따로 다룬다. 그래서 위험물은 왜 위험하다?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인화성이나 발화성 둘 다 불 붙는다는 얘기죠. 불 붙는 물품 누가 정했어요? 대통령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추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시는 잊지 않으시겠죠? 지금 필기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필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실기에서는 얘를 빈칸으로 냅니다. 아직까지는 기능사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몇 분 계시죠?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 또는 기능장 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능사의 실기에서도 이런 필기 문제들이 빈칸을 뚫어서 실기 문제로 나와요. 이제까지 안 나왔던 유형들이. 그래서 필기 공부할 때 이거 60문제 중에 36개만 맞추면 돼. 이게 아니에요. 필기를 대충 하면 실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필기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실기도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57번 보겠습니다. 위험 등급 1등급의 위험물로 옳은 것 찾는 건데요. 자, 위험물 표를 보시면 위험물 품명, 지정 수량, 위험물, 위험물의 화학식 이런 것들 나오고 제일 앞에 위험 등급이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표마다. 자, 위험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부르는 건데 보통 지정 수량이 적은 쪽에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정 수량이 10kg, 100kg, 뭐 200kg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게 제일 위험해 보여요? 1등급, 2등급, 3등급 중에서 1등급일수록 위험하고요. 10kg일수록 위험합니다.
지정수량이 작을수록 그만큼 있을 때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10kg만 있을 때 폭발하는 거랑 200kg 모여 있을 때 폭발하는 거랑 이게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지정수량이 작을수록 위험 등급이 높은 겁니다. 자, 1등급이 위험한 거예요. 자, 1번부터 보시면 무기과산화물은 1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 1류 암기법은 무화과염, 요부질, 중과, 오삼천 이렇게 해서 자, 품명은 보통 지정수량이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기 때문에 지정수량이 작은 게 1등급, 중간이 2등급, 그 다음이 3등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사류위험물인데요. 사류위험물은 특수인화물부터 1석, 알코올류, 2석, 3석, 4석유류, 동식물유류 이렇게 품명은 간단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위험물이 많아서 그렇지 품명 자체는 간단합니다. 자,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정수량이 제일 작은 얘만 위험등급 1등급이 되고요. 1석유류랑 알코올류가 2등급입니다. 나머지가 3등급입니다. 2, 3, 4 동식물유류까지가 3등급이고요. 3번은 이류위험물에 백황유적, 오철마분, 인고천에 해당하는 애인데 자, 이류의 특징은 가연성이긴 하지만 다른 위험물에 비해서는 약간 얌전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정수량이 100kg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위험 등급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2등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백황유적이 2등급, 철마분, 인고가 3등급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답은 몇 번이 될까요? 자, 여기가 2번, 4번의 해설이 되겠죠? 위험 등급이 1등급인 건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1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이렇게 되겠습니다.